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두피, 또 풍성한 모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샴푸를 해야 하는지, 그리고 또 어떤 샴푸를 골라야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, 이런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? 어쩌면 매일 하는 그 샴푸 습관에요, 네, 작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골든 헬퍼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최근 여러 학술 자료와 또 보고서들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.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두피, 또 풍성한 모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샴푸를 해야 하는지, 그리고 또 어떤 샴푸를 골라야 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샴푸 습관이요, 오히려 두피를 자극하고 탈모를 더 부추길 수 있다, 뭐 이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. 전문가들 조언이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점들을 좀 바꿔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건강한 두피는 정말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거든요. 몇 가지 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볼게요. 우선 그 물의 온도인데요. 뜨거운 물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. 일부 연구 보면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도 두피에는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시원하다 싶은 정도, 한 36도에서 38도, 네,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뜨거운 물로 감으면 뭔가 개운하고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는데, 그게 아니었군요. 두피가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다니. 이거 조심해야겠네요. 그럼 샴푸 자체는요, 어떻게 해야 좀 자극 없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거, 손톱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젖은 두피는 생각보다 약해서요,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손가락 끝, 그 지문이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 부드러운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머리카락끼리 막 이렇게 비비는 거, 그거는 모발 손상의 진짜 지름길이니까요. 두피 위주로, 네, 꼼꼼하게 세정하는 게 핵심입니다. 네네. 두피를 깨끗하게. 근데 그 거품 내자마자 바로 헹구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도 솔직히 가끔 바쁠 땐 그냥 후딱 헹구거든요. 그건 조금 아쉬운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샴푸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. 그게 두피랑 모발에 작용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거품을 충분히 내신 다음에 바로 헹구지 마시고요. 잠시. 예를 들면 뭐 양치하는 시간 정도, 그 정도만이라도 좀 그대로 두셨다가 헹궈내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헹굴 때는 또 중요해요.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귀 뒤쪽이나 목덜미 이런 데까지 신경 써서 충분히 씻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좀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군요. 네. 그 헹굴 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헹구면 얼굴에 샴푸 잔여물 덜 묻는다는 그런 팁도 있던데요? 네,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. 그럼 샴푸하는 시간대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? 이게 뭐 아침이냐 저녁이냐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. 여러 자료를 좀 종합해 보면요. 아무래도 하루 종일 두피에 쌓인 먼지나 피지, 노폐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깨끗하게 제거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피 건강에는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. 저녁에요? 네,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 감는 것을 권장하고요. 그리고 또 주무시는 동안 두피가 계속 닿는 그 백인잇, 이것도 자주 세탁해서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우리가 저녁에 세안하는 것처럼 저녁 샴푸가 두피 청결에는 더 중요하다,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럼 감고 나서 말리는 건요? 자연 건조가 좋다는 말도 있고, 아니다, 꼭 드라이기로 말려야 한다, 이런 말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? 이건 반드시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. 이게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요, 습한 환경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져요. 네, 이게 또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수건으로는 머리카락을 막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누르듯이 물기를 먼저 제거하시고요. 그 다음엔 헤어드라이어. 이걸로 되도록이면 찬바람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약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꼼꼼히 말려주세요. 부피부터요? 네.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빗질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어느 정도 좀 마른 후에 그 성긴 빗 있잖아요. 그걸로 부드럽게 빗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와, 이렇게 올바른 샴푸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두피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. 그런데 어떻게 감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바로 어떤 샴푸를 쓰는지 아니겠습니까? 이게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, 고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. 특히 저희 시니어분들처럼 모발이 좀 가늘어지거나 두피가 좀 민감하신 경우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정확합니다. 정말 내 두피 타입이랑 고민에 딱 맞는 샴푸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.
먼저 본인 두피가 좀 기름기가 많은 편인지, 그러니까 지성인지, 아니면 건조하고 각질이 좀 잘 생기는 건성인지, 혹은 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는 민감성인지, 이걸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. 네, 내 두피 타입 확인. 네. 그래서 지성 두피는 아무래도 세정력이 좀 좋은 걸 쓰셔야 하고, 건성 두피는 보습 성분이 좀 많은 거, 그리고 민감성 두피는 당연히 저자극 제품을 골라야겠죠. 그리고 성분 확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요즘엔 뭐 어떤 성분은 피해야 한다. 이런 정보가 워낙 많던데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설페이트계 계면 활성제, 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이게 세정력은 강한 대신에 두피를 좀 건조하게 만들고 자극을 줄 수가 있어서요. 만약 두피가 민감하시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외에 뭐 파라벤이나 CMIT, MIT 같은 보존제 성분도 논란이 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. 네. 피해야 할 성분들 잘 기억해야겠네요. 그럼 반대로 두피나 모발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녹차나 알로에, 티트리, 로즈마리 같은 식물 추출물들이요. 이런 것들은 두피 진정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. 또 케라틴이나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 성분은 모발 자체를 좀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두피의 건강한 산성도, 그러니까 pH 4.5에서 5.5 정도의 약산성 샴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피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약산성 샴푸요? 네, 혹시 탈모 증상이 좀 걱정되신다면 그 식약처에서 인증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인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근데요, 저는 그 거품이 막 풍성하게 나야 왠지 막 시원하게 잘 닦이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근데 거품량이랑 세정력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가 보죠? 네. 그게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. 거품의 양은요, 그 안에 들어간 계명활성제의 종류나 제품의 산도, 즉 pH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, 세정력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두피에 좋은 뭐 천연유래 성분, 이런 걸 사용한 샴푸 중에는 거품이 좀 적게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중요한 건 거품의 양이 아니라 정말 내 두피 타입에 맞는 세정 성분과 기술력이 적용되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야,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네요. 한번 정리해보면 물은 약간 시원하다 싶은 미온수로 하고 손톱 말고 손가락 끝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또 샴푸 거품은 잠깐 두었다가 깨끗이 헹궈내고 말릴 때는 꼭 찬바람으로 두피부터 잘 말리는 것. 이게 올바른 샴푸 습관이고요. 그리고 샴푸를 고를 때는 내 두피 타입을 먼저 파악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리콘이나 강한 설페이트 계면활성제는 좀 피하면서 두피 진정이나 모발 강화 성분이 들었는지 또 약산성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딱 이거예요. 두피도 얼굴 피부처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. 매일 하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에는 건강한 두피와 또 풍성한 모발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그러고 보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매일 샴푸하는 그 습관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? 어떤 연구들을 보면 두피 상태나 활동량에 따라서는 매일 감는 것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자신의 두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한 삶의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